자, 근데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아프신 네. 분은 우리 이용희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은. 네, 오늘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허리, 하지, 상지 이렇게 해서 운동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통바시 3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한동안 열심히 해서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그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예요. 좋아진다고 계속 지속하는 건 아니다. 그 좋아진 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 발달시켜서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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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이렇게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텀을 쳐서라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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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를 잘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발달 기간 동안에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적응기, 발달기, 그 다음에 유지기거든요. 유지기에서는 지금처럼 꼭 매일이 아니라도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꾸준히만 툭툭 던져주시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발달시킬 때 오는 힘들기,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적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음, 네. 우리가 일단은 통증에 관한 거를 한번 이론적 배경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만 정리해서 한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신체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키자. 통증이 이런 게 나의 신체적 에너지를 갉아먹게 되면 감정과 정신이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증을 개선하고 적절한 체력을 잘 유지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잘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에너지를 잘 끌어올리자. 이 과정 중에 감정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균형 발전 있는 라이프의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인 게 신체적 에너지 중에서 허리 쪽이니 어깨 이런 신체적인 통증이니까 이걸 잘 이겨내서 그걸 우리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증, 디스크가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나 디스크가 있다 해서 무조건 통증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음에도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통증에 대한 인지의 차이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있으면은 운동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아프게 되면은 그 동작의 낮은 단계를 했을 때 통증이 약하거나 안 올 수도 있죠. 즉,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 뇌의 해석이 바뀌더라. 이러니까 통증이 없네? 괜찮다. 이러면 통증에 대한 과민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근데 특히 만성 통증이 진행되신 분들은 손만 대도 아픈 거. 그냥 늘 아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높은 단계면은 낮은 단계로 강화를 시켜주다 보면 어느 날 그 레벨에 가도 통증을 안 느끼게 된다. 그러한 어떤 통증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운동하실 때도. 그래서 통증은 뇌의 해석이고 해석에는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다쳤을 때는 다쳤을 때는 모를 수가 있는데 음, 다친 걸 확인했을 때 그때서야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거예요. 네, 특히 만성 우리 뭐 허리나 어깨나 뭐 어디 아프더라도 그러한 오류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한 오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내 통증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통,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움직임이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별하게 외상이 아닌 이상은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다. 그리고 반복된 움직임, 나쁜 자세를 반복한다든지, 너무 과사용한다든지, 그럼 당연히 통증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바꿔주자. 아니면 더 강화를 시켜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허리가 아플 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게 도움이 되시겠어요? 허리 아픈 경우. 또는 누워 있더라도,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있는 거. 누워서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있자. 또는 누웠을 때 무릎 밑에 베개 같은 거 쿠션을 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의 부하를 최소화해 주는 거. 지금 허리 아프신 분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가 좀 더 바른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 보존적 치료죠, 우리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자, 아까. 항상 무너지면은 다른 쪽까지 연결돼서 무너지게 되고, 좋은 움직임을 개선해야 되고, 근활성을 개선하자. 이게 치료의 접근이에요. 우리는 구조적 접근만, 구조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게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까 당연히 잘라냅시다. 그렇게 해서 수술했는데, 그럼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또한 수술을 하고 칼을 대고 나면 분명히 그 기능이 30% 줄어요. 선수들이 복귀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이유가 그 전에 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수술하고 나면 바로 여기가 나의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나는 이게 아닌데 잘 올라가고 엄청 잘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술하면 그렇게 될 줄 알죠.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수술해도 또 재활을 해야 돼요. 이때 최고의 기능. 저는 그래서 여기서 수술하고 오시면 저는 10%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해요. 수술해도 여기서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정상은, 예전처럼 정상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기능적 접근이다. 즉, 자세와 움직임을 개선하는 게 우리는 핵심이다. 좋은 자세,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통증을 줄인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있었는데 우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음, 자꾸 민감하게 뇌에 자꾸 통증을, 자꾸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신경도 쉬면서 회복을 해요. 자꾸 잡내를 안 때리면 신경도 쉬면서 회복을 해요. 혈관도 회복을 해요. 그러면서 혈관에 있는 신경이 혈관에 딱 빨대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이 공급되면서 신경도 건강하게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픈 상태를 자꾸 때리지 말자. 그리고 자기 신의 통증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된다. 사람마다 허리 통증은 다 틀리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인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때인지, 굽혔을 때인지, 폈을 때인지, 허리를 돌렸을 때인지, 걸을 때인지, 오래 서 있을 때인지, 이걸 알면은 그게 답이 있다. 그걸 개선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통증, 그죠? 현재 내가 통증이 몇 점이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몇 점이 됐더라. 이런 자기 비교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몇 점인데 꾸준히 했더니 한 이 정도 낮아졌구나. 운동이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이러한 거를 스스로 비교 평가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이상적인 허리 자세입니다. 이상적인 허리 자세. 뭐 이거 있지만 이상적인데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 맞춤이 아니에요. 맞춤이 아닙니다. 개별차가 있는 거죠. 음. 인체 움직임은 운동에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앞으로, 뒤로, 좌우, 엉덩이 들기 이런 식 옆으로 하는 운동, 회전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움직임을 만들더라.
근데 이게 바로 기능이죠. 어떤 동작했을 때 아프니까 분명히 그 주변 근육이 약하구나. 그걸 알고 강화를 해주자.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움직임. 특히 우리는 이런 글로벌 움직임, 큰 근육이 있고 또 글로벌 스테빌리티에서 안정화시키는 큰 근육들도 있더라. 로컬 스테빌리티나 작은 소근육들이 안정화시켜 주는 게 있더라. 척추 마디마디에 인대가 있지만 작은 근육들이 척추를 이렇게 안정되게 잡아주더라. 그 근육들이 그 주변에 끼 아프더라. 이 역할을 못하면 척추 주변에 이 약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특히 이 후종인대, 이런 전종인대, 후종인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앞뒤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후종인대 뒤쪽에 있는 인대는 약하더라. 전종보다도 앞쪽보다도 이렇게 길쭉한 게 뒤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더 소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척추에 안정화를 시키자. 지금 허리 아프시니까 초기 재활 시처럼 이걸 잘해야겠죠. 로컬 머슬. 이거를 강화를 해주죠. 그리고 큰 근육을 강화해서 두 근육이 서로 협응을 잘하게끔 해주자. 이게 치료의 핵심이고 운동의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속근육부터 튼튼하게 해서 또 겉에 힘쓰는 근육들이 서로가 같이 쓰는 게 좋은 거다. 그게 협응이에요. 음. 그리고 피로감도 덜하죠. 소근육이 튼튼하면. 소근육이 약한 분들이 피로가 빨리 오니까 등이 굽어져요. 자꾸 굽고. 그러면서 자세가 무너진다. 허리에서는 이게 3대 운동이죠. 제 전자책에도 이걸 썼어요. 이거 핵심이에요. 전 앞쪽으로, 뒤쪽으로, 옆쪽으로. 이거라도 딱 핵심되고 나머지는 응용이다. 강도를, 레벨을 운동 강도를 올렸을 뿐이다. 이거를 딱 잘 잡아주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만 꾸준히 해도 정말 허리는 좋아지더라. 배드먼 시리즈. 뭐 이런 거는 그 휴식도 회복이죠. 아플 때는 쉬는 것도 좋고 한 자세 오래 있는다. 책상에 우리 의자 앉아서 오래 있다. 아, 바꿔야 돼. 그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자세도 무너지고 점점 무너지게 됐어요. 빨리 이렇게 세워서 활성화 시켜야지. 척추에 척추가 오래 있으면 어때요?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관절에. 움직여야 혈액과 이런 여러 영양물질, 산소가 공급이 되죠. 또한 노폐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움직여줘야 돼요. 어깨 아프다고 안 움직이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죠. 어. 다만 좋은 자세로 움직여야 돼요. 잘못하면 어깨 회전근개 대래 충돌 증후군부터 대래 미세하게 통증을 유발하면서 근섬유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어깨 자세를 잡는 걸 나중에 배워야 돼요. 허리 잡는 것처럼. 배에 힘주는 것처럼 어깨 잡는 거. 중요한 걸 꼭 그렇게 하고 운동하셔야 돼요. 어깨 운동. 그리고 모든 운동 핵심은 점진적이다. 낮은 단계부터 꾸준해서 익숙해지면 좀 더 한 단계 쭉 올라가고 익숙해지면 또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은 통증 이하에만 하자.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다가 조금씩 이제는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나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 레벨을 높여놓자. 그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협응력, 소근육, 대근육, 상하 전체의 바른 정렬, 중립 자세 정렬, 척추 정렬 이런 것들이 좀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요. 음, 좋습니다. 이제 실기 갑시다. 실기.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죠, 그죠? 뭐 참 재미난 그림인데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동물과 차이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네 발로 길 때는 손을 못 썼어요. 그죠?
그러나 두 발로 숨으로써 두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두 손이 사용하면서 무명이 발달한 거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손도 차면서 자세가 어때요? 점점 다시 유인원처럼 그냥 이렇게 무너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세워주는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전부 쪼그라들어요. 그럴수록 펴고 스트레칭해서 펴고 운동 강화를 해서 척추가 펴는 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근력을 강화하자. 음. 오랫동안 내가 작업을 해도 허리가 안 아픈 허리를 만들어 놓자. 음. 자전거를 타도 내가 1시간, 2시간 겉들이 타낼 정도의 체력이라면 통증을 이겨내겠죠. 아, 약한데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발바닥부터 제일 중요하죠. 특히 아치가 완충 역할을 해주고 이 발가락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평형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코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재활할 때 이 발가락부터 강화시킨다. 특히 발가락을 잘 못 쓰는 분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 무지외반증 같은 거 발가락이 휘어져 있고 이러면 아예 발가락을 못 써요. 그럼 잘 넘어지겠죠. 중심이 깨져요. 또는 발바닥이 아치가 없고 평발이 돼버려요. 평발이 돼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릎이 안으로 모이죠. 평발이 되면은 무릎이 안으로 모인다. 평발이 돼버린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무너진다. 그럼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여 근육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좌골 신경통이나 이상근 증후군처럼 엉덩이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엉덩이가 약해지면서 엉덩이가 척추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주춧도 그렇죠. 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엉덩이에 힘이 빠져버리니까 허리로 뭐내 몸을 다 상체를 다 쥐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가는 거예요. 허리.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잘 강화해주고 무릎과 발이 바르게 정렬이 돼야 2차 손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허리다 해서 허리만 볼 게 아니고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발바닥까지 전체 연결해서 보자. 상체도 마찬가지다, 그죠? 상체도. 허리가 펴져야 아까 척추가 펴져 어깨도 바르게 움직인다. 근데 이렇게 라운드 숄더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깨를 막, 어이구, 어깨 운동을 막 해.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요. 다 찝혀요. 회전근개 극상근이 이 어깨 뼈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부딪힌다고. 그러다 보면 부분 파열이 자꾸 섬유에 부딪히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찢어지다 보면 부분 파열, 완전 파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깨 똑바로 척추를 펴고 어깨가 뒤로 똑바로 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어깨 운동이 되면 잘 올라가. 근데 숙인 상태에서 가면 어깨 안 올라가요. 근데 어깨 운동한다고 이렇게 막 자세를 바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근육을 키우겠다 많이 이렇게 했다 하면 할수록 어깨가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차근차근 많이 해나가자. 그래서 어깨는 어깨대로 뒤로 아래로 뒤로 아래로 그리고 배 힘 딱 주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야지. 습관화 모두 턱 당겨주고 어깨 뒤로 아래로 뒤로 아래로 어깨뼈를 뒤에 있는 어깨뼈를 모아주고 아래로 모아주고 아래로 항상 어깨 그렇게 하고 운동하셔야 돼요. 음. 자, 이 발가락 운동 자세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발가락이 풀리지. 이 발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섰을 때 어깨는
뒤로, 아래로, 뒤로, 아래로. 그리고 옆구리 밀어내고.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어깨가 안 보이는군. 음.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딱 좋습니다. 음, 예, 어깨가, 네네. 어깨뼈가 있죠. 여기 어깨뼈. 어깨뼈가 이렇게 뒤로 모이고 밑으로 뒷주머니로 넣듯이 어깨뼈를 뒤로 하고 뒷주머니 넣듯이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많이 안 내려가요. 뒤로, 아래로. 네. 그리고 턱을 살짝 이렇게 있다면 어깨를 뒤로, 아래로. 그리고 배를 옆으로 밀어내고 아랫배를 살짝 당겨주고 허리를 약간 뒤로 살짝 당기듯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배를 옆으로 밀어내는 느낌 있죠. 배를 빵빵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뿡 하고 밀어내서 여기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야 배와 코어와 다리가 연결이 돼요. 그때 잘 움직이신다. 근데 힘 빼고 있고 다리만 움직이면 허리만 스트레스 엄청 가요. 그러니까 허리가 오래 걸으면 걸수록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항상 어깨 뒤로 아래로 턱은 약간 당겨주고 자, 배에 힘줘서 옆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몸이 똑바로 선 자세 이 상태에서 몸을 약간 이렇게 기울이는 거 앞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쭉 기울였을 때 발가락이 여기가 이제 주름이 생길 정도로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운동 지도할 때는 양말 벗겨서 해요. 양말 벗으세요 해서 이렇게 운동시키면 발가락에 힘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넘어지듯이. 이게 리안다런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여봐요. 이렇게 해서 몸은 똑바로 하고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발가락에 힘이 많이 가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발바닥의 평발, 같이 아치가 무너진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서 있을 때도 그냥 서서히 연습하고 또 좋아지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있다가 연습하면서 넘어질 때 하나, 넘어질 것 같아 한 발 내밀고 해서 살짝 완충시키는. 근데 무릎 아픈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몸을 엉덩이 뒤로 무릎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한 발을 뒤로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엉덩이 뒤로 무릎 살짝 굽히고 등은 똑바로 편 상태에 배 힘주고 한 발 뒤로 이렇게 쭉 펴주는 연습. 이런 식으로. 무릎은 조금만 굽히고 엉덩이를 굽혀서 이렇게 사선이 딱 베이프 잡아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있는 거예요, 한 발로. 일어나. 한 발로.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 이렇게 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가 튼튼해져야 걸을 때 안정된 자세로 걸을 수도 있고 무릎 통증에 완화하는 데도 도움되고 이거는 무릎 치료에도 제가 써요. 바로 이 동작이죠. 그죠? 처음에 똑바로 서 그냥 기울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만. 이렇게 기울기만. 그리고 한 발을 내밀기도 하는데 무릎이 아픈 분들한테는 딱 디딜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을 뒤로 빼는 연습을 한다. 발을 뒤로 빼는 연습을 한다. 한 발 그대로 천천히 한 발 이렇게. 또 좋아지면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오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연습을.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 오는 걸 많이 느끼셔야 돼요. 엉덩이. 이 요골반 운동 이건 이제 차차 우리가 제일 중요시했던 거 할 거고요. 우리 복부 압력 넣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 거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밀어넣고
뿡 힘을 주듯이 뿡 옆구리에 힘을 주면 여기 근육에 힘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옆구리에. 그래서 빵빵하게 들어오면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건 배가 뿔룩 나오는 게 아니다. 옆으로 밀어낸 느낌. 그리고 배를 살짝 당겨주자.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누웠을 때는 허리를 바닥으로 당겨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섰을 때는 옆구리에 살짝 힘만 주고 걸으셔도 돼요. 걸을 때 이 방법을 쓰자. 척추 가동성 운동, 고관절 가동성 운동. 이건 이제 준비 운동으로 척추하고 고관절을 운동하기 위한 그 방법이죠. 우리 항상 많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할 수 있고 네발기기 자세들 그죠? 고관절 밑에 무릎, 어깨 밑에 손목, 허리부터 쭉 올리고 허리부터 위로 들어 올려주기. 허리부터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또 그대로 무릎 굽힌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등을 뒤고 손바닥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서 가슴을 펴주고 후 하고 쭉 밀어주고 당기면서 가슴 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자.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자는 동안에 척추가 이렇게 빵빵해졌는데 이런 운동을 하면 척추에 이렇게 모여있는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죠. 수액이 빨리 빠져서 허리에 이 관절의 움직임이 좀 부드러워져요. 훨씬 뻣뻣한 게 훨씬 좋아져요. 그 방법하고 고관절 가동성 운동 똑같이 네발기기 자세인데 그죠? 발을 하나씩 한 무릎씩 옆으로 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만 뒤로 살짝 낮춰줍니다. 하나. 네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한 주먹씩 밖으로 나가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후 해서 여기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관절이. 그래서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척추는 편 상태에서 많이 가려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하나, 둘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서 여기 고관절이 윤활관절이라 움직이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은 우리가 이게 결국 서서 앉았다 일어날 때 바로 그 동작이야. 이게 엎드린 것처럼. 스쿼트 동작이 엎드려서 한 거죠. 예. 근데 여기가 아주 부드럽게 되죠. 아, 스쿼트, 서서 하는 이 운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스쿼트 한 거랑 엎드려서 한 거잖아요. 엎드려서. 개구리 자세. 엎드려서. 그래서 여기가 아주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이것도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또 하나, 그죠?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하나 벌린 상태에서 발만 옆으로, 한쪽 옆으로. 그 상태에 천천히 당겨주는 거죠. 그럼 여기 서해부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되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 허리 아픈 경우 아까처럼 의자 같은 데 그죠? 앉아서 무릎 들고 또 무릎을 당기듯이 당겨주면서 이렇게 쭉 둘,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고 하듯이 딱 펴져야 돼. 펴지면서 쭉, 쭉. 이런 식으로 컴퓨터 하다가도. 그래서 엉덩이를 좀 뒤로 이렇게 내밀듯이 내밀고 허리를 쭉 펴버렸어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허리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잘 안 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내밀고 허리를 쭉 펴. 예. 그리고 허리 딱 펴.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좀 빠지면은 허리가 자동으로 펴져요. 허리가 딱 펴집니다. 그런 사람 당기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당기면서 또 음. 업무보다도 수시로도 해주고 그럼 허리가 훨씬 편하죠. 척추가 여기가 다 펴지잖아요. 허리부터 목까지 다 펴지잖아요. 그래야 척추 마디마디에 영양이 공급된다.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안 좋으니까 그때그때 풀자. 네. 자, 허리 강화. 데드버그 자세.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배 힘주고. 누워서는 배 힘주고 아랫배 당기지만 허리를 바닥 쪽으로 조금 눌려줘야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만약 이렇게 들려있으면은 허리가 다리 왔다 갔다 할 때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허리를 바닥으로 눌려주는 게 포인트다. 들리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1단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 빠른 게 아니다. 10번이 딱 발도 당기고 천천히 배 힘주고 하나 천천히 둘 여기 고관절이 움직이는 거야. 무릎은 그대로 고관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때요? 똑같이 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힘들면 쉬고 한 단계 들어서 다리를 쭉 뻗는데 45도 정도 뻗어준다. 이렇게 하면 나중 허리가 들려요. 허리 스트레스가 많아요. 허리 아픈 분들한테 좀 스트레스도 되래. 허리 바닥에 딱 붙이고 배임 주고 85도만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힘이 생기면 조금씩 내려가도 되지만 지금은 45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4단계. 손 앞으로 하나. 이게 데드버그 아주 기본 자세죠. 하나. 이또 마찬가지 배임 주고. 꼭 걷는 거 같죠, 걷는 거. 걷는 거 같잖아요. 걷는 걸 누워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코어에 힘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오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하나 더 배울게요. 스프린터 동작이 추가되면 하나 더 할게요. 어떻게 할까? 엉덩이 들고 힙 브릿지 있죠? 엉덩이 드는 동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 들고 손을 어떻게 이렇게 90도로. 한 발로 들고. 둘, 들고, 하나. 낮추고. 또는 연결해서 엉덩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런 동작이 있다. 네, 이렇게 운동의 중심을 달리 나가는 거예요. 레벨을 올려가. 그 다음은 나중에도 이렇게 했죠. 이 동작도 있고. 이렇게 응용이 돼 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딱 90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딱 몸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동작만 유지해주세요. 누워서 한다면 힙 브릿지 90도 들고 손을 앞으로 가운데쯤에 이게 이제 스프린터 동작으로 이게 치료적 접근에 쓰는 동작이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손은 어떻게 그냥 내 정중성 90도에서 어디로?
약간 대각선으로 가듯이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어디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하는 손 동작만 좀 참고하시고. 자, 이제 일어서서 하는 하지 동작. 양다런지라고 아까 그죠? 서서 이제 다리 엉덩이 튼튼하게 하는 거. 엉덩이 뒤로 무릎 살짝 굽힌 상태. 하나 이게 양다런지죠.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왼쪽 다리가 뒤로 가서 약간 굽히고 뒤로 와서 손을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른손을 오른쪽 다리 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뒤로 오고 이 손은 지지하는 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무릎 앞에서 이렇게 물려주고 회전시켜주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다리와 손이 전체가 들어가죠. 이렇게 엉덩이 뒤로 무릎 살짝 굽히는 거예요. 발을 뒤로 손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굽혀주고 힙hinge를 이렇게 굽혀주고 일어나고 하나 일어나고 발은 빠지고 반대쪽으로 다 간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엉덩이부터 튼튼하고 몸에 약간 이런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죠. 아까 이런 걸 힙힌지 리어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해요. 엄청 튼튼해져. 그걸 한 발 쓰기죠. 한 발 쓰기. 한 발 쓰기. 한 발로. 한 발로. 두 발에서 얘는 한 발. 걸을 때 어떠세요? 한 발. 나중에 좋아지면 이렇게 응용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스프린터 힙힌지 리어 동작을 했어요. 힙힌지 리어. 여기를 힙힌지라고 하거든요. 고관절 여기를 힙힌지 리어 해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 상지, 이제 어깨 강화. 어깨 타올이 있다는 거죠? 이거 네발기기 자세에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는 어깨가 플렉션이 되고, 그러니까 굴곡이 일어나면서 한쪽은 어때요? 버티고 있죠. 버티면서 어때요? 그리고 코어에도 엄청나게 운동이 많이 돼요. 코어와 어깨가 협응을 하는 거죠. 어깨만 따로보다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짧게, 배에 힘주고 짧게. 더 멀리 가면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꼭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막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운동을 하죠. 어깨 운동. 이건 어떻게 쫙 하면 어깨가 쫙 늘어나잖아요. 그게 잘 올라가겠죠. 이런 운동도 이제 한쪽씩 하다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같이 짧게. 근데 엉덩이를 뒤로 뺏어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발기기인데 팔만 갖다가 당겨오는 거예요. 팔만 갖다가 긁어서 오듯이
쫙 당겨오듯이 쫙 오면. 그러니까 배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배도 들어갈 거예요. 배가 꽉 잡혀서 코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전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 이제 덤벨이나 물통. 덤벨이나 물통. 자, 중요한 거. 어깨를 어떻게? 뒤로, 뒤로, 아래로. 배 옆구리 힘주고. 어깨 뒤로, 아래로. 턱을 살짝 당기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중립 자세가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운동할 때 이렇게 뒤로 아래로. 그죠? 됐어. 이제 배 힘주고 골반 보폭 잡고 이렇게 잡고 물통을 이렇게 옆으로 해보세요. 손바닥이 앞쪽으로 가게. 손바닥이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반만 가세요. 이렇게 딱 펴고 팔 쭉 펴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나. 꼭 이까지 처음부터 안 가도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갔다가 멈췄다가 천천히 오기. 왜? 관절의 속근육을 쓰려고. 천천히 가볍게 하면 속근육, 관절 주변 근육들이 속근육이 많이 쓰여요. 어깨 뒤로 아래로 배 힘주고 천천히 이렇게. 하나, 어디로 들어야 될까? 어깨로 들어야겠죠? 어깨로 든다 생각하고 손으로 든다 생각하지 말고 어깨로 이 물통을 든다 생각. 그래서 점점 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쭉 멈췄다가 약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 이런 식으로. 또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으로. 앞쪽은 옆은 많이 갈 때 어깨가 부담되는데 어깨는 앞쪽은 좀 편해요. 그래도. 허리 딱 세우고 배 들고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게 되면 허리에도 힘이 가요. 등에도 힘이 가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렇게. 자, 이런 운동. 자, 이제 응용 동작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옆으로 쭉 뻗었죠. 이번엔 안으로 모아봐요. 자, 위로 올라가 보자. 또 그대로 내리고. 옆으로 내리자.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쭉 뻗어. 쭉 뻗어. 모으자. 위로. 앞으로. 옆으로 내리고. 이게 없이도 엄지척 없이도 덤벨이 있다 생각하고 주먹 딱 치고 하나 어깨로 모은다. 어깨로 쭉 든다. 다시 내리고 뒤로 쭉 뒤로 쭉 그죠? 팔만 가는 게 아니라 어깨 뼈가 이렇게 쭉 몰고 내려오고 어깨 올리고 모으고 위로 아래로 쭉 할 때 힘이 어디 뒤로 오면서 어디 이거를 이렇게 모아주자. 어깨뼈를 모아주고 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 여기 어깨뼈와 뼈 사이 이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어깨뼈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근육이에요. 여기 근육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능형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이 이게 약해지면 등이 이렇게 굽어버린다.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깨가 어때? 이렇게 늘어나가죠. 그럼 이 힘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등이 자꾸 굽고 어깨가 굽은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아야! 어깨가 뭔가 찝히네. 불편하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가벼워도 이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어깨가 순환이 돼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윤활 관절이 잘 나와요. 그래서 훨씬 부드러워진다. 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호흡은요? 호흡은 호흡은 보통 이제 힘쓸 때 내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 마시고 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적절히 호흡을 좀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너무 참지는 마세요, 호흡은. 그래서 보통은 한 동작 할 때는 힘쓰면서 내뱉는다. 힘쓰면서 내뱉는다. 이게 우리가 어떤 힘쓸 때 쓰는 호흡법으로는 기본 호흡법으로 힘쓸 때 내뱉는다. 음, 그거 좀 하시고 또 어깨 이렇게 90도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딱 걸려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여기가 90도 되게. 또 한 손만 해야 돼요. 한 손. 하나. 그래서 90도 수평이 오게. 둘. 어디? 어깨가 움직여요. 어깨가. 둘. 하나, 둘. 한 몇 초씩 참아도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잡고. 옆으로. 힘을 바깥쪽으로 준다 생각하면.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이렇게 고무줄로 쭉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고무줄로 당겨준다는 생각. 네. 또 둘 천천히 돌아오고. 고무줄로 쭉 당기는 생각.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버려지는 게 아니야. 팔꿈치는 그냥 그 위치 그대로. 90도. 90도 각도에서 고무줄로 당기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앞으로 반복했죠, 그죠? 어깨로 한다 생각하고, 또 옆으로 모으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같은 방향,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옆으로, 앞으로, 위로, 다시 옆으로, 아래로. 네. 또, 아까 90도. 이게 아니라 딱 그냥 똑바로 90도,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뭐, 같이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좋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등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뒤로, 뒤로, 아래로. 그래서 이 어깨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인다 생각을, 어깨를 움직인다 생각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기능을 합니다. 안정이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이 어깨 회전 운동이거든요. 물통 같은 거 하면은
여기 물을 조금 비워두면은 물통이 흘렁흘렁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재활에 이 비슷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꽉 찬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위에 정도만 비우는 거예요. 한 모금 정도만. 그럼 물이 찰랑찰랑 찰랑찰랑 하죠. 이러면서 어깨 운동에 하는 운동 도구도 있어요. 엑스코라고 이런 운동기구도 있어요. 재활할 때 쓰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퉁퉁, 퉁퉁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하나, 찰랑찰랑, 찰랑찰랑. 물이 비었으면 찰랑찰랑, 찰랑찰랑. 이렇게 도구로, 재활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가득 찬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만 비운 상태에서 하면은 물이 찰랑찰랑. 만약에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모래 같은 거. 만약에 모래를 이만큼 채웠어요. 또는 뭐 콩 같은 거. 그러면 찰랑찰랑 찰랑찰랑하죠. 모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쇠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쇠구슬 작은 쇠구슬 같은 거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재활 기구를 써요. 이런 엑스코라고 이런 참 특이한 운동 도구들을 만들어서 재활에도 활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덤벨 두고 하니까 너무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물이 없으면 물이 찰랑 갔다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는 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팍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걸 탁 억제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깨 운동을 막 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만 알면은 응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채운 거는 그냥 덤벨처럼 하려고 쓴 거고, 재활 도구로 쓰고 싶다. 여기다가 모래를 넣는다든지 해서 찰랑찰랑 한번 해봐도 된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꾸준히 하고,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기구가 없으면 이렇게 어깨를 항상 뒤로 아래로 하고 어깨를 딱 잡아준 상태에서 하나, 둘, 그 단을 쭉쭉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횟수만 10번, 20번, 30번만 해봐요. 어깨가 그냥 여기가 확 펌핑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막 공급되고 어깨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까 어깨가 윤활력이 나와서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런 섬유들이 탄성을 회복해요. 쫀득쫀득하게 탄성을 회복한다. 그래서 힘이 생기니까 어깨 관절을 딱 안정되게 잡아주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는 건 어디다? 조금 전에 어깨 뼈와 뼈 사이 이 근육을 이렇게 모아주는 운동이 참 좋더라. 저는 재활할 때 어깨 아픈 사람 오면 여기 안 만져요. 아까 그 근육을 먼저 강화시켜요. 여기 능형근하고 이쪽에. 광배 들어갔는데 이쪽을 승모하고 이렇게 착 모으는 연습을 많이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덤벨 들고 있다 생각하고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뼈를 모아준다. 어깨뼈를 모은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뼈를. 이러면 척추가 등이 더 잘 펴져요. 그럼 등이 이렇게 딱 펴진다. 자꾸 이렇게. 어떻게? 속근육을 강화를 해주자. 속근육을. 걔네들이 딱 잡아주면 어깨가 움직일 때 우리 커브길 있잖아요. 안정성이 높은 차는 커브길에 촥 도는데 약하면 어떻게 쓱 크게 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힘이 있으면 어깨가 딱 안정되게 움직여요. 상방회전을 이렇게 딱. 근데 약한 분들은 약간 미세하게 움직여. 커브가 스무스하지 못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막 운동한다고 막 근육 붙이니까 고장 나는 거예요. 뒤로 당기고. 어깨는 안 되는데 막 뒤로 당기고. 저는 뒤로 안 시켜요, 처음에. 이게 유연성을 회복한 다음에 목 뒤로 당겨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목 뒤로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도 하지만. 막 이렇게 하면 숙이면서. 근데 그 어깨 유연성이 좀 못 따라갈 때는 대래 손상을 줘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앞쪽으로 아까같이 이런 운동들 많이 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뒤통수까지만 조금씩 내리고 하다가 살짝 해서 이까지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다치고 하는 거라. 이것 때문에 어깨 많이 다쳐요. 그리고 또 등은 또 다 굽어가 있고. 네. 그게 독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 운동이, 어깨에 노폐물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걸 아, 갖다 밴드로 이렇게.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 근수축을 반복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면 혈액이 많이 공급되잖아요. 혈액에는 산소와 영양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분도 가고. 그리고 윤활액이 많이 나와요. 움직일 때 관절에 윤활액이 나와서 관절이 부드러운 윤활액이 나와. 그런 과정 중에 어떤 확산이라는 사이클에 의해서 노폐물이 반대로 빠져나간다. 여기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많이 뻣뻣하잖아요. 이런 게. 움직여야 노폐물도 빠져나가요. 교환을 음, 시켜주는 거예요. 산소로 가고 노폐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뻣뻣하고 무겁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 뭔가 뻐근하다, 아프더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또는 낮은 단계, 어, 만세. 자꾸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점점 부드러워져요. 마찬가지 다리도, 오히려 음, 네. 오히려 아프더라도 조금씩 힘을 줘서 움직이라는 얘기네. 예. 가볍게 자꾸 해줘요. 처음에 무겁게 할 필요 없어요. 음, 뭐 근육 붙일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부드럽게 잘 돌 수 있도록, 그죠?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근육을 붙이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멋진 몸을 만드는 거. 오히려 작게 이렇게 움직여도 어깨가 엄청 바르게 되고 쫀득쫀득해져요. 근질까지 좋아져요. 예. 그래서 근력은 뭐다? 근육 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근력하면 근육 양만 생각해요. 어허. 근육 질도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 있다. 근육의 기능도 중요하다. 그래서 근육 양, 근육 질, 근육 기능 이걸 합쳐서 근력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근육만 많은 걸 근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 좀 더 근육에 부드럽고 그죠? 잘 움직이는 몸이 돼야 우리가 근력이 좋은 근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 질, 기능 이 세 가지를 잘 하자. 허리가 아플 때는 잠깐 쉬어야겠죠? 좀 통증이 완화되면 어떻게? 허리 붙였다가 폈다 누워서 허리 붙였다가 폈다가 누웠다 폈다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영양이 공급되고 아파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근육들이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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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아까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근육의 질이 점점 회복하겠네. 쫀득쫀득쫀득쫀득 탄성을 회복하네. 네, 깨워줘야지. 그 기능을 깨워줘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화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어지간한 스트레스 이겨낼 정도. 그게 기능 회복 운동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아, 좋아지면은, 음, 지금 허리가 아픈 그 오정혜님처럼 누워 있어도 네, 운동을 해라는 얘기죠. 누워 있어도. 누워서 이런 거 해주는 게 있죠. 지금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가급적 좀 쉬는 것도 괜찮고, 조금 괜찮다면 아까처럼 누워 있다는 허리 어떻게 이게 손이 이렇게 꾹 눌려지듯이, 손바닥이 눌려지듯이 이렇게 좀 눌려주는 게 낫죠. 이렇게 힘 빼고, 후 하고 눌리고, 1, 2, 3, 4, 5, 후 하고 살짝 올려주고, 후 하다 보면 낮춰서 아프신 분도 있고, 올렸을 때 아픈 분도 있어요. 과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막 허리를 올리고 허리를 꽉 눌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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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무릎 세우고 허리를 바닥에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붙었다가 3초, 5초 살짝 위로 살짝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위로 올라가고 또 눌려주고 올라가고 늘려주고 하니까 어때요? 관절과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살짝 운동이 되죠. 그런 식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고 나면 오늘같이 우리 이런 데드버그나 버드독 이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음.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더 레벨이 높게. 그래서 강화되고 나중에 이게 좋아져서 관절과 근육이 잘 움직이잖아요.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높은 중량을 드는 거죠. 그죠? 중량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데드리프트, 스쿼트도 하고 팔도 운동하고 덤벨 가지고 어깨 운동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위주로 하다가 점차 중량을 좀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우면서 튼튼한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을 튼튼하게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할 수 있는 좋은 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단계, 단계, 단계 회복하자. 이렇게 가자. 네.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파서 자꾸 내가 뭔가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 오늘 바로 우리 이 운동이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쌓인다. 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이긴다. 그리고 아까처럼 꾸준해서 좋아졌어. 이때부터는 유지만 하시면 돼요. 적응기, 발달기, 유지기가 있다. 지금 적응 처음 합치면 적응이에요. 이제는 조금씩 발달돼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되면 이제 유지기로 가는 거라. 그때는 어떻게? 꼭 매일이 아니라도 탁, 탁, 탁. 또는 내가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했다. 아, 오늘 좀 몸 좀 반듯하게 좀 잡아줘야겠다. 한번 싹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 훨씬 편하죠. 그럼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더라. 피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컨디션 좋게 또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알고 꾸준히 습관화하자. 안 아프다고 나은 거 아니다. 유지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면 특별히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 생활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어깨 운동하고 하니까 오늘 배웠던 거 좀 꾸준히 해보시고요. 음, 특별히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중요한 음, 운동을 위해서 자신 건강부터 해야죠, 그죠? 이제는 또 건강을 좀 고려할 때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내가 생산적인 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지혜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통바시 3기 1주차 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전화 주셔도 돼요. 네, 네. 제가 자꾸 도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